어린 왕자에 대해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느 별에 사는지, 왜 그 별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은 우연히 내뱉은 말에서 알게 된 것들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바브 나무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이때도 시작은 양이었다. 어린 왕자는 무슨 심각한 고민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불쑥 말을 꺼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휴,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한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바브 나무도 먹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거대한 나무라서 코끼리 떼가 간다 해도 단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 위에 또 코끼리를 쌓아 올려야겠네. 그러고는 똑 부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바오바브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았잖아. 그러네. 그런데 어째서 양이 작은 바오바브 나무를 먹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 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는 듯했다. 그래서 답을 찾느라 혼자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 이유인즉슨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이 말은 좋은 풀이 자라는 좋은 씨앗과 나쁜 풀이 자라는 나쁜 씨앗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을 잔다. 그러다 슬슬 일어나도 되려나 싶을 때 쑥쑥 자라 햇빛을 향해 천진난만하고 어여쁜 싹을 슬쩍 내민다. 그것이 레디시나 장미싹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이나 꽃이라면 발견하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 씨앗이다. 그 씨앗 때문에 어린 왕자의 별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바오바브 나무는 단 한 그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손 쓸 방법이 없게 된다. 별 전체를 점령해 뿌리로 별의 구멍까지 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자그마한 별에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별은 폭발하게 된다. 할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지. 이 말은 또 다른 날 한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난 다음에는 별도 손질해줘야 해.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야. 바오바브 나무가 어릴 때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장미 정도로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바오바브 나무를 꾸준히 뽑아줘야 해. 꼭 해야 할 일들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중에 여행 가면 도움이 될 거야. 꼭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때론 곤란할 때가 있잖아. 그게 바오바브 나무라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있지,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이 있었어.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설명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잘난 체하며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오바브 나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혹여 어느 별에서 바오바브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큰맘 먹고 이야기하겠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세요. 이건 내 친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바로 옆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했다. 이 그림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다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어째서 이 책에는 이렇게 크고 멋진 그림이 바오바브 나무뿐인가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기는 했지만 제대로 그리는 데 실패했다. 바오바브 나무를 그릴 때는 오로지 빨리 완성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저 열심히 그릴 뿐이었다.